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재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연설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6급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심영찬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남슬기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1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 수행 실적입니다. 2019년도 교육 분야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8회 추진해 230명 참여하였습니다. 직장 4대 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총 4회에 574명이 참여하였고 공직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과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은 15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 분야에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대회 개최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에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업 분야에서는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운영 및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 및 교육 강화, 경력 단절 여성 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에 1370명이 참여하였고 성별 역량 평가에서는 10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 권익 증진 시설 운영 및 지원의 2개 사업에 대하여 13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별 역량 평가는 현재 27건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과 행사 분야의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다문화 가정 현황 지원 실적 성과입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현황입니다. 2019년도 242가구에 731명이며 2020년도는 255가구에 757명으로 13가구에 2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실적 및 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도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4월 말 기준으로는 2019년도 대비 2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 9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1페이지 상단까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동 여성 안전교육 홍보 사업 실적입니다. 2019년도 교육에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과 장대 인형극 등 예산 600만 원의 전액 집행을 하였고 홍보 및 캠페인에서는 5개 사업에 9회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에서는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및 운영 예산 1,200만 원으로 주양동 주민센터에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이용 건수는 435건으로 월 평균 이용 54건 규모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에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예산 200만 원으로 월 16만 5천 원씩 집행되고 있으며 아동 여성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사업으로 지난 4월 17일에 12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예산 1,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4. 어르신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와 수행기관의 사업별 세부 추진 내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 수행기관 5개 기관에서 총 41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55억 2,497만 2천 원으로 참여 인원은 2,291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2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하단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간 5개 기간에서 총 39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9억 1,576만 원, 참여 인원은 2,55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25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입니다. 2019년 노인 일자리 사업 대비 주요 변경 사항 및 연도별 참여 인원 증감 현황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유형에 있어서 2019년도 민간형의 인력 파견형이라는 용어가 2020년도는 취업 알선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인 기준의 예산 지원에서도 공익형 부대 경비 연간 12에서 16만 원이 2020에는 연간 18만 원으로 사회 서비스형 인건비가 월 최대 59만 4천 원에서 71만 2천 원으로 시장형은 연간 230만 원에서 연간 267만 원으로 다소 상승하였고 공익형의 사업 기간이 9개월과 12개월 유형에서 11개월로 단일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참여 인원 증감 현황입니다. 2019년도 참여 인원은 2,291명, 2020년도는 2,556명으로 265명이 증가하였으며 표에서 보시면 배정 인원보다도 참여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일자리를 포기하신 분들을 대체하여 다른 분이 일자리를 참여하신 그 연 누계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2019년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던 속초 6케어 센터는 기존 인력 700명으로 방문 안전 확인과 전화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초 노인복지센터는 43명에 대하여 일상생활 지원 5,53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기본과 종합으로 나누어서 각 수행하던 기관이 각계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이제 통합이 되어 영랑에서 노화까지의 A 권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이 500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B 권역인 조양에서 대포까지는 속초 6케어 센터가 243명에 대하여 각 방문 안전 확인, 전화 안전 확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세대에 대하여 꾸준히 발굴을 하고 추가 신규 접수를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번입니다.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 기능 강화 사업 추진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 및 운영비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90개소로 회원수는 4,980명이며 지원비는 2018년도 2억 6,666만 5천 원, 2019년도 2억 6,213만 3천 원, 2020년도 현재 1억 4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별 세부 내역은 29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조 하단입니다. 2018년도 경로당 비품 지원 내역입니다. 23개소에 2,311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보수 내역으로는 16개소에 4,65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조 2019년도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47개소에 4,043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32페이지까지의 자료가 세부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33페이지 2019년도 경로당 개보수 내역으로 27개소에 1억 99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2020년도 비품 지원 현황입니다. 15개소에 현재까지 1,28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개보수 내역으로는 9개소에 3,189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2018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8개 경로당의 건강체조회 7개 프로그램을 노인회와 속초시 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36페이지 2019년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12개소가 증가하여 40개소에 대하여 건강체조의 7개 프로그램을 노인회와 노인복지관에서 주관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3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간입니다. 7.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6개소, 2020년도에는 57개소로 1개가 증가하였고 연도별 예산 지원 총괄을 보시면 2019년도 64개소에 지원비는 67억 1,923만 7천 원, 2020년도는 58개소에 27억 6,333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에 보시는 도표와 연도별 예산 지원 총괄에서 어린이집 개소 수가 다르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은 중간에 보조금을 받고 그 후에 휴지가 되었다거나 폐지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국공립으로 전환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투입 현황입니다. 2019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9개소로 17억 2,623만 2천 원이 지원되고 2020년도에는 10개소로 현재 8억 7,362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총 57개소의 정원 2,943명, 현원 2,18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1%입니다. 어린이집별 정현원 현황은 세부 내역을 40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64개소에 67억 1,92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58개소에 27억 6,333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2019년도 총 9회 점검에 행정지도 5개소, 개선명령 21개소, 시정명령 3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4회 점검을 하였고 행정지도 3개소, 행정처분 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중간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주요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 주요 실적은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과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 사업 추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출산 장려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9년도의 총 예산은 2억 7,400만 원으로 집행은 2억 4,220만 원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2억 8천만 원으로 현재 8,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은 2019년도 7억 6,320만 원에 집행액은 7억 3,350만 원, 2020년도 4월까지 22억 2,600만 원의 집행은 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쪽의 3번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부정 수급 점검입니다. 1월에 저희가 202명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을 점검을 하였고 그 중에 부정 수급자 1명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번부터 49쪽 10번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까지는 사업 내용을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50페이지 11번입니다. 임신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이용 지원입니다. 관내 산부인과 분만 업무 중단으로 우리시 임신부들의 타지역 원정 진료 및 출산 불가피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3월 27일부터 교통과와 업무 협조를 통해 임신부에 대한 그 특별 교통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속초시 부서별 인구 정책시 홈페이지 현행화 사업에 대하여는 54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중간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12개 사업을 그동안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은 저출산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인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 기반 조성이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시책 발굴이 현재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신규 지정 추진 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월 26일 날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부터 5월까지는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연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내용은 여성 친화 도시 지정 신청 시 기초자료 활용 목적의 여건 분석 및 사례 분석 등 본격적 연구에 앞서 축소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여성 친화 도시 추진 관련한 연구 용역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4월에서 5월까지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에 관한 업무 협의를 2차례 진행을 하였고 현재는 다음 주 중에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중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주민 및 공무원 대상의 교육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를 5월 1일 날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한부모 가족 홈 CCTV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65가구 중 설치를 희망하는 42세대에 대하여 CCTV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액은 530만 원입니다. 11번 여성 안심기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1월 10일 날 유관기관인 속초경찰서와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당부하였고 2월 14일 날 강원도로부터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원 20명에 대하여 보안관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사업이 중단 중에 있으며 하반기의 상황에 따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2번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별 현황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시설별 현황입니다. 총 42개소로 정원은 850명, 현원은 1,334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제가 가정에 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인원도 이 현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반야노인 요양원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사업은 반야노인 요양원의 11개소에 대하여 1,84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까지의 자료를 세부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현재는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13번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무료급식소는 총 10개소로 이용 인원 720명이며 지원 예산은 2019년도 1억 6,820만 원, 1억 6,082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6,194만 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도시락 대체 지급이 4개소이며 임시 휴관 중인 곳이 6개소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14번 가정 성폭력 예방 사업 단체 지원 내용 및 성과, 피해자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운영 사업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여성폭력 피해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업별 상담 인원과 지원비를 통합하면 2019년도에는 967명에 대해 상담을 하고 1억 2,56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현재까지는 298명 상담과 7,75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시설 운영 사업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총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 인원과 그 지원 사업비를 2019년도, 18년도 통합하여 말씀드리면 이용자 2019년도는 이용자 282명에 사업비는 1억 6,360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이용자 107명에 1억 19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사업 현황입니다. 상담소 운영 사업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도와 20년도 상담 인원과 사업비를 합산하면 2019년도 상담자는 107명, 그리고 사업비는 1억 2,763만 1천 원이며 2020년도 현재 상담 인원은 53명으로 사업비는 8,973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결과입니다. 2018년도에 신흥사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사업비 5억 2,800만 원에 5억 2,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동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운영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3억 5,800만 원에 집행액 3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모두 적정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사업비 5억 6,400만 원에 전액 집행을 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4억 4,600만 원에 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모두 적정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것들 중에 혹시나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질의와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좀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경로당이 현재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활동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강원도의 지침 자체가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재개를 지금 하지 말라는 네. 그런 권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 학교도 개학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재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르신 시설만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인의 속주시 지회와 상의를 해서 네. 그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2개소의 경로당이 네. 식사는 하지 않고 오셔서 차를 마시거나 담화를 나누는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22개소에 대하여는 매일 방문을 해서 네. 주의 사항 등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이제 어르신들 또 회장님들을 이제 뵈면 두 가지 반응이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잘 참아오고 또 준수를 잘해 왔는데 혹여나 이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또 같이 이런 생활이나 공동 생활이 유지가 될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 책임감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네. 또 하나 역시나 또 책임감인 거죠. 그 구성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외로움이라든가 고독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돼야 될까에 대한 또 깊은 고민들이 있으세요. 네. 예. 더불어 이제 제가 그 요즘 상당히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많이 뜨거워졌죠. 네. 예, 근데 저희 속초시는 그 경로당 모두 다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병약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조성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저변의 이웃들도 이 부분들이 더운 여름철에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더워지니까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좀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상황을 네. 보건복지부라든지 이 중앙부처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나중에 안전총괄과도 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대한 어떤 꼭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시설 그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내지는 또 경로당이 그냥 무더위 쉼터로만 어떻게 만약에 개방이 된다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두 다가 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예, 질의를 김명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노하숙 과장님, 우리 이하 관계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질의에 앞서서 그 승하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시설 개선 공사를 하셨는데요. 거기 네. 종사자들의 복장과 관련돼서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복장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내 이제 90개 경로당을 관리하시고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다가 경로당의 현장에 나가셔서 이런 뭐 지도 감독을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제가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네. 지도 감독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하시기 전에 추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담당 계장님 잘 아시니까 추후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라든가 이런 충분한 사전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일부 이제 공동주택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집안에만 계시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서 그 마을 경로당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일부 그 아파트 경로당이
현장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찾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 또 같이 합류해서 어떤 그 안에서 일들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에서 현장 지도 감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에게도 충분하게 사전 그 설명도 좀 드려주시고요. 본 의원도 이제 민원을 받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파트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매입 관련해서 이제 2019년에도 네. 현장에 담당 계장님하고 이제 가 보니까 네. 경로당이 상당히 좀 필요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그 당초에 공공주택 그 자치위원회에서 매각을 해서 시에서 이제 매입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가 있는 그 곳들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얼마 전에 행감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지금 면담을 좀 했는데요. 3층입니다. 높이가 한 3층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계단으로 이제 다니셔야 되는데 네. 그게 아주 오래 전에 지은 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고 등록된 어르신들이 한 33분 정도 되시는데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르신들의 그 고충이 1층에 경로당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어르신들도 좀 현명하게 대화를 요청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시급성을 요해서 뭐 우리 먼저 해달라고 하진 않겠다라는 얘기시거든요. 네. 그러나 좀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네.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래도 좀 우선적으로 좀 배정할 수 있게끔 네. 향후에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3층 말이 3층 높이지 그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저도 다녀와 네, 봤는데요. 보고를 예. 받으셨죠? 어렵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에는 예, 시설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저도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는 뭐 예산이니까 이 예산인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이제 저희가 그 지혜를 짜 보도록 하겠으나 지금 현재로서 확인되는 그 문제의 경로당의 경우에는 91년도에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개정이 되면서 그 몇 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아파트 시행사가 그런 경로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91년도에. 그래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준공되는 시점이 딱 개정되는 그 규정에 딱 맞물려 가지고 네네. 그 아파트가 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 규정에 맞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3층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충분히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속초시가 별도로 1층에 편리성만을 이유로 1층에 그 시설비를 투입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주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특혜의 이런 것은 없는가라는 문제에서 지금 선관위와 의견을 지금 네네.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법 개정과 맞물려서 이 아파트가 이제 그 법에 접촉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이 그 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들었고요. 네, 충분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네,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네. 그 검토하시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도 네. 어르신들에게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 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자 일단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만은 그 출산 장려금만으로 인구 정책이 해소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네. 핵심은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엮여 있겠지만 네, 아이를 낳아서 살 곳이 있어야죠. 네, 마음 놓고 편하게 살 곳도 있어야 되고 지금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것과 연계해서 네. 다른 부서에 질의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임산부 지금 특별 교통수단 네, 이제 외부로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네, 지금 자체가 지금 네. 시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본 의원도 산후
그 조리와 산후조리원. 관련돼서도 네. 그 공공산후 조리를 그 필요성도 제가 제기를 했었고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이제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그 우리 산모들께서 특별교통 그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대책이 좀 마련됐었어야 된다. 제가 다른 타 부서에다가도 연관되는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이 특별교통수단이 당초 취지가 그 교통약자 우리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속초시의 임산부들의 지금 상황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열 몇 분 정도 13분 이용하신다 그랬나요? 13명이 지금 13명 신청을 이용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문제는 그 한 차량이 강릉으로 나가게 되면 이 산모분이 오실 때까지는 왕복을 이 차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강릉에 그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강릉에서 일단 차를 속초에 관내 차량을 보내고 강릉에서 다시 신청을 해 배차를 받아 다시 오는 시스템인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시 10분 속초 관내 지역을 예약해 놨는데 배차가 10시 10분 이후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 지금 그 당초에는 200명당 한 대 이제 배차였는데 네. 법이 개정이 돼서 150명당 한 대로 지금 이제 늘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향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됐든 분만시설이 됐든 지금 의료진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 우리가 계획됐던 대로 좀 안 되고 좀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대응 방안을 분명히 그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좀 만들어 놓으셨어야 된다. 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그 임신부들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만 의료가 지금 속초에 없다 보니까 이제 분만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시가 이미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시책에 조금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렇게라도 우선 타 지역으로의 그 진료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교통과하고의 어떤 또 다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과장님 답변도 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산부들 관련된 그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돼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네, 그러나 이 그 시행을 하기 전에 네, 충분한 좀 검토를 좀 하시고 그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불편함이 없도록 네, 이런 부분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코로나19가 시국이 상당히 불안정한데요. 지금 그 도심권에도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발빠르게 비접촉 그 온도계 체온계 온도 네. 그 발열체 크기죠 그게 네, 다 보급이 됐죠 이제 다 되었습니다. 다 됐죠. 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혹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그 네. 어르신들과 관련된 민원이 있으실 때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소통을 네. 진행되는 과정도 네. 좀 많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한 상황들 말씀해 주셨죠. 근데 지금 특혜 여부 혹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선관위와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잘 좀 검토해서 일단 정책 이전에 무리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제 13명 이용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저희가 교통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네. 등록은 했지만 네. 아직 이용률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용 있습니다. 직접 다녀왔고 이 차량을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남편분의 아. 전화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네. 어제 제 차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네. 등록해놓고 네. 아직 이용 아닙니다. 없었다 네. 이렇게 네. 됐는데 아마 다른 좀 자료로 네. 아마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잘못하셨었나 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영순 의원님, 네. 의장님.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물어봐야죠. 네. 그 인구 감소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네. 35년 전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정말 제가 유아를 키울 때는 네. 정말 셋 나면은 지구를 떠나거라 이랬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진짜 빠르게 모든 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마다 인구 감소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출산 장려금이나 뭐 네.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여성 가족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가가 통틀어서 같이 마을의 특산물과 마을의 도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협치를 해서 인구 감소, 인구 늘리기 작전을 지금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엊그저께 뭐 동해하고 이제 강원도에서는 동해시하고 정선이 네.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는데 네.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 이 공장이 있었는데 폐쇄된 곳인데 네. 이제 그러한 역사성을 시작해서 네. 이제 그 지역과 매치시켜서 이제 인구 증가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정선은 또 정선대로 정선에 또 나물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러한 거를 또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도 아직 강원도에서 없어질 도시라고 하진 않지만 네. 언젠가는 그러한 일이 네.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제 2세들을 안 나니까 정말 한 명이 정말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아쉽습니다. 이때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또 특히나 이제 아동 학대로 네. 인해서 아동들이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굉장히 흘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서 네. 좀 같이 네. 보육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회원들이 이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안심교육과 보안관이죠. 네. 참 좋은 프로젝트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시행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귀가할 때 그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경험과 네. 또 봉사 정신이 밑바탕된 그런 여성 리더들이 청소년과 같이 손잡고 안심 귀가를 하면서 네. 그 청소년들의 심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러한 것도 장려해주면 그 보안관이 꼭 안심 귀가를 같이 가는 동행이 아니라 같이 고민도 털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네. 요즘 핵가족 제도다 보니까 네.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보안관들이 많은 사회생활로 얻은 봉사정 실생활의 그 경험을 그 청소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좀 꾸준하게 네. 이어갈 수 있도록 네.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꾸준하게 네. 뭐 가시다가 절망도 있으실 것이고 네. 사업이 뭐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네. 키우다 저희가- 보면 네.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안타깝게도 상반기 때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운영이 중단 중에 있지만 하반기 때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재개를 한다 그러면 그때 그 많은 관심을 저희가 쏟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제 다문화 저희가 이제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문화가 이제 어울려 사는 상황인데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민자가 많죠. 왜냐하면 속초 출신이 아닌데 네. 남편 따라서 결혼을 이민 오는 거고 그것도 네. 결혼 이민이고 네. 모두가 속초시에서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좀 키워주시고요. 네. 그 여성단체
그 경험을 그 에너지를 같이 그 동행할 그 다문화 가족과 네. 같이 생생할 수 있도록 네. 1대1로 친목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13년 전에 베트남 딸을 가슴에 안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단지 무슨 이유였냐면 네. 고향에 있는 친정 엄마하고 동갑이라는 이유로 네. 이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마음의 기둥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도 네. 서로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그러한 관계에서 네. 여성 단체하고 결혼 이민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친구 맺기를 해주는 것도 네. 참 좋은 사업이겠구나. 네, 의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업을 그 설명드리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다문화 가족의 대표와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와 여성단체 협의회가 협약식을 체결하는 6월 5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다문화 그 가족의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또 고향에 있는 또 친정 부모가 그리울 것이고 그래서 그 산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일주일에서 원하면 2주 간격으로 그 산모의 집에서 한 2~3시간 범위 내에서 돌봐주는 그러한 그 계약을 협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출생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게 또 어설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 회원분들이 6월 22일 날 그 YWCA에서 그 아이를 출생아를 잘 다루고 하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그 이민자 여성분이 출산을 하였을 때 도움을 주는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올해 하고자 합니다. 하반기부터. 네,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여성들도 그 동안에 이제 그 봉사와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해서 네. 이제 그 사회와 같이 갈 수 있고 네. 본인의 재능도 네. 재개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어르신 일자리가 이제 자꾸 늘죠, 그죠? 네, 늘고 어,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또 활동을 하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네. 조그마 사업을 하면서 친구분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도 네. 건강을 위해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그 선호하는 또 일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노동의 강도가 이렇게 심한 것들은 아무래도 여건상 어르신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익형 사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노인의 그 숫자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의 그 일손도 같이 잡고 가는 그래야지만 사회가 건전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이 다 짊어지고 가려니 네. 고생이 많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 가족부는 사회가 밝고 건전해지려면 가정이 밝고 건강해야 하니까 네. 거기에 모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그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을 가지고 저희 지역의 안심 보안관 사업이라든가 또 결혼 이민자와의 어떤 결연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로의 좀 역량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좀 부탁을 좀 드렸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또 질의를 좀 요청을 받겠습니다. 네. 네, 방원익 의원님. 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강우룩입니다. 회장님, 소들은 뭐 또 그래도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과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본연의 업무들도 있는데 하여튼 심심하게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그 경로당 얘기 나왔는데 지금 결론을 좀 질까 해요. 우리 지금 90개죠. 네, 90개입니다. 90개의 경로당에 대한 작년에 하고 올해 그 보수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그것도 저도 그냥 무작정 작년에 그 요청을 받고 질의를 했더니 아유 거기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밀린 게 아니고 요구하는 데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가셔서 또 그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셨고 그거를 다 해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참 우리 참 많이 변했구나. 이게 뭐 8대에서 변한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그 마인드들이 많이 변하고 많이 따뜻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여성 가족과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서지 않으면 그런 휴머니즘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야 좀 부서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제가 운영위원으로서 좀 얘기를 할 게 뭐냐면 다문화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적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 국적보다는 문화라는 다문화 여러 가지 문화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오는 그 자식들에 대한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케어를 누가 하냐면 한국말을 잘하는 아빠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엄마가 해야 된다고. 어눌한 한국어로 그런 데서 오는 문화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벽들이 아마 좀 느껴질 거예요. 역시 어린애도 엄마 말을 많이 따라갈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찰나에 우리 올해 뭘 했죠? 그 농어촌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하고의 뭐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을 네. 맺은 거 있죠? 네. 다원인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다가온이라는 다가온이죠.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다문화 가족의 그 분들이 그들만의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일반인들과 이렇게 쉽게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카페 형태입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거를 속초농협과 그 협약을 체결해서 장소를 무상으로 지금 엑스포점 하나로마트 엑스포점 2층에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공모를 했고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 농협에서 2층 공간을 자체 증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저희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은 작년 5월달에 다문화 가족분들과 저희 속초시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그때 그분들의 강력한 그 건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이 지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소홀히 듣지 않고 저희가 공모를 했고 또 그 부분이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그 하반기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식은 끝난 거죠? 협약식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네. 공간에 대한 그것만 이제 확충이 되면 네. 이제 바로 그 안에가 공간이면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공간인가요? 아니면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분들끼리 이제 동아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경동대 쪽에 아니 동호대 쪽에 있어서 좀 거리가 좀 멀긴 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위원이지만 잘은 몰라서 그냥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하여튼 공모 사업 하여튼 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네. 노인정도 그렇고 노인정 제가 다니는 곳에는 거의 좀 문이 닫혀 있고 빨간색으로 또 폐쇄라는 네, 글씨가 네. 써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이제 회장님들이랑 회원님들을 이렇게 뵙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 문이 폐쇄돼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노인정 그러니까 90군데에 대한 그런 방법들도 좀 찾으셔서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다 모이실 때 네.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역시나 다문화 가정, 뭐 출산 후 자녀 언어 교육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공간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간 좋은 사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접근성도 좋고, 네. 네. 뭐 이런 부분에 하여간의 그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지역 공원이기 때문에 네. 또 더불어 모두 다 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원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질의가 여성가족과를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가 삶을 마감하는 것까지의 어떤 그쵸 중간에 뭐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보살핌의 전체 영역 노인분들의 마지막까지 상황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꽈하는 일이 네. 울컥하기도 하고 저희 전 생애를 모두 다 돌보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일들 하고 계시다. 우리가 승하원도 그냥 하나의 시설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분을 또 보내면서 위로하고 보내는 온 가족이나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의미 있게 네. 현장에서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네. 예. 의원님 말씀 잊지 않고 저희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틈새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들과 직원들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2019년도 그렇고 어느 해도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그러니까 빠졌던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성범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니 성범죄의 상황은 우리의 디지털 문화, 문화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뭐 책이 있던 시절엔 책으로 시작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떻게 보면 장년, 노년까지도 누구도 거기에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네, 빠져나오기 힘들고 그리고 행위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드는 부분 있는가 하면 그 고스란히 또 피해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지워질 수 없는 네. 디지털의 문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삭제하려 삭제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사실은 몸살을 좀 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더불어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뭐 그 성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시민운동 활동들이 열심히 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신뢰감을 잃기도 하고 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바로 이제 목전에 좀 목도를 했던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공직사회들은 2000년부터 시작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벌써 한 20년 됐어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의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쓰는 언어라든가 네. 이런 규범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이 학습되어 있고 의식도 많이 높아진 반면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들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민간의 상황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 의식의 수준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네. 끌어올라갈 수 있도록 네. 여성 가족과에서 이 부분 뭐 캠페인도 좋고 네. 또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네.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네. 좀 멈칫 대면 교육들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네. 속초시 전면적으로 여러 민간들에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네. 하나의 또 정책에서 역할이 아닐까. 네. 예, 좀 이 부분에 좀 당부를 드리고자 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님이야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수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